여러분, 천문학적인 자본을 주무르는 실리콘밸리의 황제들이 앞다투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AI의 아버지 샘 알트먼이 왜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한국에 와서 굽신거리는 걸까요? 한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찾아가 제발 우리가 설계한 칩에 들어갈 메모리 좀 먼저 팔아달라며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는 그동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두뇌가 오직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만 통제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장막을 걷어내고 미시세계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두뇌를 설계한들 그 두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없다면 그건 그저 전기만 잡아먹는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만든 그 부품 하나가 없으면 그들이 자랑하는 수천조 원 가치의 인공지능은 단 1초도 생각할 수 없는 깡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AI의 심장 박동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스위치는 대한민국의 손에 완벽하게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제국의 심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역사적 전복의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거대한 반전을 이해하려면 시계를 1990년대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당시 글로벌 시장의 지배자는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들은 CPU를 설계하고 윈도우를 깔아 나머지 부품들을 철저한 하청 구조로 만들어버렸죠. 메모리는 그저 데이터를 잠시 쌓아두는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물리적 절벽을 계산해내고 있었습니다. 회로를 얇게 깎는 방식은 언젠가 전자가 제멋대로 튀는 통제불능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걸 간파한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아직 깎을 공간이 남았다며 코웃음을 칠 때 한국은 기상천외한 발상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평면으로 더 이상 길을 낼 수 없다면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자는 충격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AI를 지배하게 된 HBM의 서막이었습니다. 칩을 위로 쌓는다는 건 단순히 과자를 포개는 수준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얇은 칩을 16장씩 겹겹이 쌓아야 하는 극한의 공정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열과 연결성입니다. 칩 사이에 갇힌 열기가 실리콘을 녹여버리는 지옥 같은 환경을 통제해야 하죠. 한국은 여기서 실리콘에 수만 개의 구멍을 뚫고 구리를 채워 위아래층을 관통시키는 TSV 기술을 창조해냈습니다. 반도체는 단 하나의 구멍이라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칩 전체를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하는 신의 컨트롤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서구권이 2차원 평면의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고독한 실리콘 타워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지독한 집념은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며 폭발적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챗 GPT가 질문에 답하는 순간 AI는 수억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이 엄청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연산장치에 떠먹여줘야 하는데 여기서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빠른 GPU를 찍어내도 데이터를 우겨 넣어줄 초고속 메모리 하이웨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HBM은 이 물리적 절망을 완전히 부수고 AI 시대의 마스터키가 되었습니다. 위로 쌓아 올린 대용량 아파트 단지를 연산장치 바로 옆에 바짝 붙여 한 몸으로 패키징해버린 겁니다. 이제 한국의 HBM 없이는 미국의 그 잘난 GPU는 전원을 켤 수도 제품으로 내놓을 수도 없는 완벽한 종속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의 패러다임이 연산 중심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메모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복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기술 거인들이 이 치욕적인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그들은 양자화 기술이나 알고리즘 변형을 통해 메모리 의존도를 낮추려는 필사적인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데이터의 소수점을 잘라내고 메모리 공간을 아끼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는 그런 얄팍한 눈속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압축하고 날려버리는 행위는 자율주행이나 국방 같은 정밀한 분야에서 치명적인 재앙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고작 메모리 값 좀 아끼겠다고 불안정한 시스템에 명운을 걸 바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빅테크들은 화려한 수학적 기법으로 발버둥을 쳐봐도 한국이 쌓아 올린 견고한 HBM의 덫으로 다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에는 고도 제한과 발열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메모리를 무한정 높이 쌓으면 냉각 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여기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압도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위로 더 쌓을 수 없다면 이제는 거대한 실리콘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단일 아파트 하나에 데이터를 몰아넣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초고속 이동이 필요한 데이터는 최고급 마천로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외곽의 대용량 단지로 보내는 정밀한 설계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부품 제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신대륙의 수석도시 계획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설계 기업들은 독점적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HBF라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이 큰 낸드 플래시를 쌓아 대체제로 써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이 기술만 성공하면 한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죠. 하지만 낸드를 쌓아 올리고 지옥 같은 열을 통제하며 연산장치와 융합하는 패키징 기술의 절대지조는 누구입니까? 수십 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적층 기술을 갈고 닦아온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탈출구를 파면 팔수록 결국 모든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한국의 시스템 안으로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워 파놓은 탈출구마저도 문을 열어보면 한국이 지배하는 생태계의 앞마당으로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지금 분명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소프트웨어가 돋보이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의 흐름을 지배하는 하드웨어가 산업의 심장을 틀어주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버려둔 황무지에 홀로 3차원의 씨앗을 뿌렸고 보란듯이 세상을 호령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중국이 자본을 쏟아부으며 추격해오고 있지만 30년의 실패와 축적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술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뒷모습만 쫓아오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적 승리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을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위대한 독립선언입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칩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써내려갈 AI 제국의 새로운 역사를 가슴 벅차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